안녕하세요. 단주의 정석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할 주제도 갈망과 음주충동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처 방법을 함께 나누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각자의 음주충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하고 기록을 해보기로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과제를 실천해 보신 분들은 이래서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경험을 숙지했으니까 그 다음은 다양한 대처 방법을 아주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주 적극적으로 갈망과 음주충동에 대한 탈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택 1. 나의 갈망을 인식한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갈망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갈망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잘 살펴보면 나의 생각, 감정,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따라 강하거나 약하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로, 권태, 공허감, 나와 관련된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나의 이해와 반응, 그리고 이어지는 기분 및 감정 변화 속에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의 상태에 대해 궁금해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이 복잡해지면 갈망이 오는 속도에 휘말리게 되고 갈망이 임박했을 때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급하게 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잘 집중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를 점검하는 시간과 횟수를 늘려서 갈망에 휩쓸리지 않는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점점 자신감이 생겨서 갈망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선택 2. 음주 욕구와 충동이 느껴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한다입니다. 선택 1번에서 갈망에 느낀 욕구가 떠오를 때 알아차림 점검이 잘 되었다면 이를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갈망이 올라올 때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과 이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기도 하여 표현을 주저하기도 하고 갈망을 혼자서 이겨내 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멈칫 하면서 이야기해도 될까? 바보같이 보이지는 않을까? 너 또 시작이구나 라고 공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골똘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갈망은 점점 큰 눈덩이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망이 알아차려질 때 지금의 나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갈망의 부담을 50%로 줄일 수 있고 갈망을 물리치겠다는 나의 의지 또한 확고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달라진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 3. 호흡을 통해 충동을 다룬다입니다. 이 방법은 직접 충동을 다루는 방법을 호흡으로 이용합니다. 나의 호흡에 잘 집중하면 갈망에 대한 생각, 욕구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 멀리 거리를 둘 수 있고 요동치는 감정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실습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눈을 감고 입은 다물고 코로 호흡합니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 집중합니다. 배에 손을 얹고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고요하고 깊게 들이쉬고 평온하고 길게 내쉬고
고요하고 깊게 들이쉬고 평온하고 길게 내쉬고 고요하고 깊게 들이쉬고 평온하고 길게 내쉬고 네, 이제 눈을 뜹니다. 어떠셨나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호흡으로 배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방법을 들숨과 날숨을 1회로 해서 1에서 10까지 숫자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는 1분을 연습했지만 최소 5분 정도는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선택 4.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배가 고플 때 술에 대한 갈망감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알코올 문제가 심각한 분일수록 술을 마실 때 안주를 잘 먹지 않게 되고 식사도 건너뜁니다. 그리고 오로지 술을 더 많이 급하게 마시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술은 열량이 많고 실제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술만 마시게 된다면 당연히 몸이 상하고 힘들 겁니다. 이때 결단력을 발휘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먼저 먹게 되면 술에 대한 갈망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식사 생활은 갈망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망과 음주 충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5. 위험한 상황은 피한다입니다. 갈망을 피하고 싶지만 주변에는 너무 가까운 곳에 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눈에 보이면 마음이 동요됩니다. 또한 나를 유혹하는 술 모임, 술집 등 위험한 상황이나 장소를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음주에 대해 미련을 가질 때는 그럼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영원히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음주를 확고하게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길 때까지는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할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면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선택 6. 다른 생각, 대체 활동을 한다입니다. 술에 대한 생각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산행, 다양한 독서, 운동, 강의 듣기 등 건강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실천합니다. 술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그냥 두면 우울, 무기력, 허전함, 공허감이 찾아오고 갈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체 활동으로 채워주면 갈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택 7. 센터 프로그램 및 AA 모임을 참여한다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수시로 올라오는 갈망과 음주 충동으로 재발을 반복하는 질병입니다. 갈망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독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재활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수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단주 동기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 위험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는 자조 모임 참여는 알코올 중독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단주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잦은 재발로 좌절감, 무력감 등을 겪을 수 있는데 자조 모임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임입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회복하고 단주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 8. 위기 상황에서 전화할 수 있는 곳 알아두기. 음주 충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몇 분 내로 진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을 위해 갈망, 음주 충동의 위기를 느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자원 및 연락망을 미리 알아둡니다. 심리적으로도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실질적으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 대처 방법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짚어두기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를 쏙쏙 내 맘속에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갈망은 단주를 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갈망감은 항상 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숙지하면 갈망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망은 술을 끊고 나서 며칠, 몇 달, 몇 년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갈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충동은 충동일 뿐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충동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갈망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약물 처방 및 단기 입원 등의 다양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갈망과 음주 충동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